은행 한 번 가는 게 왜 이렇게 큰일처럼 느껴질까요? 예전 같으면 동네 골목만 돌아도 은행 간판이 보였는데 요즘은 몇 정거장을 지나야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게다가 도착하고 나면 번호표 뽑고 또 기다리고 창구에 앉기까지 숨이 턱 막히죠. 오래 서 있으면 다리는 아프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갔다 싶고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작은 화면에 숫자 몇 개만 틀려도 오류가 나고 확인 버튼 한 번 잘못 누르면 돈이 어디로 사라질까 겁이 납니다. 요즘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차라리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중요한 통장 관리조차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까운 이웃에게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 평소엔 꼼꼼한 성격에다 통장 관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이 있으니 지금 바로 안전 계좌로 옮기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는 너무도 친절하고 차분했답니다. 말투며 말속도며 누가 들어도 은행 직원 같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순자 어르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거래은행까지 다 알고 있었고요. 급한 상황이라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더니 설치하라는 앱을 깔고 안내에 따라 몇 번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답니다. 어르신은 그냥 확인만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평생 모은 4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뒤늦게 이게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순자 어르신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정말 누구든 당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특히 은행 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서툰 분들일수록 피해에 더 가까이 노출됩니다. 내가 내 통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냥 두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 같은 곳에서 내 거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한 은행에 가면 여러 은행의 계좌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생겼어요. 또 혹시라도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겨도 내 예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생긴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스스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경제 용어나 복잡한 절차를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은행을 더 편하게 이용하는 법,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상식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한 발짝만 알아두면 앞으로는 은행 갈 일도 덜 수 있고 스마트폰 없어도 우체국 가서 똑같이 통장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예금자 보호도 든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멀어서 또 어려워서 자꾸 미루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지키는 건 결국 정보가 답입니다. 정보만 알면 무섭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건 그 정보들을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나는 스마트폰 못 써서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이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세요. 복잡한 제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법이니까요. 지금부터 배울 이야기들은 실제로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알고 나면 분명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돈 문제로 아들, 딸 얼굴 붉히지 않고 내 손으로 내 돈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과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시고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우리 삶이 더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유익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일 한번 보려면 마음부터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길 건너에 은행이 있었고 친숙한 은행 직원이 반갑게 인사해 주던 기억도 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동네 은행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제는 은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은행이 없으니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야 하고 겨우 도착해도 줄이 길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죠. 더군다나 어르신들 입장에서 은행 가는 길은 날씨나 건강 상태에 따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돈 좀 찾으려는 게 하루 반나절이 다 가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은행 대리점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내용은 참 간단하고 실용적이에요. 쉽게 말해 이제는 우리 동네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내가 이용하던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그 지점이 집에서 너무 멀다. 그럼 이제는 집 근처 농협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서도 송금이나 입금, 심지어 대출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 대리점 제도가 해주는 변화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0세 이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영자 어르신은 생활비 계좌가 있는 은행이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통장 정리나 돈 찾을 일이 있으면 꼭 둘째 딸에게 부탁을 했대요. 혼자 가기엔 버스 타기도 힘들고 은행 직원들도 젊은 사람 위주라서 불편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마침 근처 우체국이 은행 대리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보셨대요. 신분증이랑 통장만 챙겨서 갔는데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찾고 잔액 확인도 척척 해주더라는 겁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은행 간 것보다 더 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딸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마음 편히 혼자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지요. 그럼 우체국에서 내 계좌 정보나 돈을 다룬다는데 개인 정보는 안전할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은행 대리점으로 지정된 기관은 단순히 창구 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계좌 정보나 데이터는 여전히 본래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과정은 금융당국의 승인과 감독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대출도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는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은행 본점에서 합니다. 우체국이나 농협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보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은행 본점까지 찾아가 상담하고 접수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용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내 집 근처에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큰 점포들이 은행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만 챙기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업무 시작입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은행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이 예금, 출금, 송금 업무가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도 미리 접수할 수 있고 이후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고 계세요. 특히 연금 수령일이나 생활비 인출 같은 일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핀번호 누르고 앱 깔고 인증서 복사하고 이런 일 없이 익숙한 방식 그대로
가까운 곳에서 볼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행 대리점 제도가 정부의 공식 제도라는 점입니다. 가짜 은행, 사설 대행업체가 아니고 은행과 금융 당국이 직접 승인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걱정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굳이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가서 지치고 힘들게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 우체국이, 농협이, 신협이 바로 여러분의 은행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혹시 처음이라 걱정되신다고요? 한 번만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설명도 천천히 잘해줍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았던 게 막상 해보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으실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은근히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생활비는 국민은행에서, 자녀가 보내주는 돈은 신한은행으로, 또 비상금은 우리은행에 넣어뒀는데 이 세 곳을 다 돌아다녀야 할 일이 생기면 하루가 금방 가버린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동네마다 은행이 있었으니 불편함이 덜했는데 요즘은 지점도 줄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먹고 외출을 해야만 볼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은행만 들르는 것도 일이지만 세 군데 이상을 가야 한다면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생활비 계좌는 국민은행에 있고 신한은행으로는 아드님이 보내주는 용돈이 들어오며 우리은행에는 비상금을 조금씩 모아두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지점이 다 가까워서 불편함 없이 다니셨는데 요즘은 하나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행 한 군데만 가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나 입출금처럼 간단한 일도 큰 일처럼 느껴졌다고 하시죠.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해도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제도인데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상은 아주 쉽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지금 방문한 이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업무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가셔서 신한은행에 있는 통장의 잔액도 확인하고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이체하는 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한 은행 창구에만 가도 내가 가진 여러 은행의 계좌를 모두 한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세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며 줄을 서고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 수고를 다 감수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최만수 어르신도 요즘은 집에서 가까운 국민은행 하나만 가신다고 합니다. 가셔서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신한은행 통장 잔액을 보고 싶다고 하시고 또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여기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절차를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은행을 세 군데 다녀오면 몸살이 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은행 한 군데에서 다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친구들 만나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며 흐뭇해 하십니다. 이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자주 가는 은행에 미리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지점이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서 규모가 좀 큰 지점이라면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본인이라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통장도 함께 가져가면 업무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창구에 앉으시면 직원에게 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계좌 보러 왔는데 신한은행 통장 잔액도 함께 보고 싶다고 하시거나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필요한 동의 절차를 안내해주고 차근차근 업무를 도와줄 겁니다. 혹시 내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신다고요? 그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든 정보는 기존 은행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은행만 방문하면 여러 계좌의 일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줄 설 필요도 줄어들고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니까 훨씬 간단하고 확실하죠. 또한 내 손으로 직접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아들, 딸한테 부탁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창구에서 요청하고 처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이고 똑똑한 금융 생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오픈 뱅킹은 내가 방문한 한 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잔액 조회, 거래 내역 확인, 입금과 출금, 송금까지도 가능하고요. 가까운 지점에 가셔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절차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허리 아프게 줄 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은행 한 곳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끝내고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한 여유로 쓰시길 바랍니다. 생활은 훨씬 편해지고 마음도 든든해질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머릿속에 차분히 정리해 볼까요? 요즘처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괜히 실수할까 겁이 나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게 은행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은행 대리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특정 은행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좌 확인, 입금, 출금은 물론이고 대출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은행 가는 날은 큰 맘 먹고 나서야 했던 일이었는데 이젠 정말 가볍게 일상처럼 해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오픈 뱅킹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생활비 보러 국민은행, 자녀가 보낸 용돈 확인하러 신한은행, 또 비상금 정리하려고 우리은행까지 은행 세 곳을 하루에 다녀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젠 가까운 한 군데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신분증만 보여주고 이 통장 말고 저 통장도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만 하면 창구 직원이 차근차근 도와줍니다. 이렇게 편하고 간단한 제도가 생겼는데 모르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일 아닐까요?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 은행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 보호가 됩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호 금액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중요한 건 이 보호가 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해요. 예금, 적금, 보통 예금 같은 기본 상품은 대부분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나 주식 일부 신탁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에 갈 때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나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는 습관 꼭 들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마지막 한 가지. 보이스 피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말도 또박또박, 말투도 은행 직원처럼 친절하게 하고 계좌번호며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의심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빨리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왔다면 일단 끊고 직접 은행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문자로 온 링크, 이상한 앱 설치, 인증번호 요구 같은 건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AI 보이스까지 사용해서 실제 사람 목소리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제도나 주의사항을 들으면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네 우체국 가셔서 이거 은행 업무 되나요? 한 번만 물어보시고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도 여기서 볼 수 있죠?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되고 어렵게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직접 말로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정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지? 하실 거예요.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하고 생활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그만큼 불안도 줄고 자립적인 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고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훨씬 든든해지는 거죠. 이런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이나 동네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실수 없이 준비하는 노후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이 더 안전해지고 마음이 더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